안녕하세요, 솔기박입니다. 여러분들이 꽃씨나 채소씨를 파종을 할 때 가장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이 과연 내가 뿌린 씨앗이 싹이 몇 개나 나올 것인가, 발화율은 몇 프로나 될 것인가, 이게 제일 궁금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씨앗을 뿌렸을 때 발화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 즉 씨앗이 발화되는 원리를 다루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년 2월이 되면 서서히 꽃씨나 채소씨 등을 구매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성질 급하신 분들은 2월 달에 파종을 하고 나서 씨가 안 나요 하고 따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씨가 안 나오는 것은 다 안 나올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씨가 안 나요 하는 이런 얘기 앞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꽃씨, 상추씨, 제가 미리 개봉해 놓은 이게 콩씨인데요. 이 모든 씨앗은 이 발화를 하려면은 온도, 물, 흙,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싹이 나오고 발화율은 올라갑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온도인데요. 이 온도도 낮 온도보다는 밤 온도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밤 온도는 평균 15도 이상, 최소 12도 이상은 되어야 이 씨가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월 밤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많죠. 심지어 3월에도 밤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2월에 파종을 해서 이 싹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이때는 씨앗을 들이부어도 싹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간혹 2월 달에 상추씨를 뿌린 분들이 있는데 그나마 상추씨는 저온에 강해서 나긴 나지만은 4월에 뿌렸을 때보다는 늦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2월에 뿌린 상추씨가 4월에 뿌린 상추씨보다 왜 늦게 나온지 그 이유를 이해를 하시고 모든 씨앗은 이 시기를 잘 맞춰서 뿌려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발화 조건은 물인데요. 우리는 이 씨앗을 뿌리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물을 줍니다. 물을 안 주는 사람은 없죠. 여기서 이 씨는 왜 물을 흡수해야만 싹을 틔우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씨앗에는 특이하게 아부시스산이라는 호르몬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 호르몬은 발화가 잘 되게 하는 호르몬이 아니라 이 씨앗이 발화가 안 되게 발화를 억제시키는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씨앗은 싹을 틔우려면 이 씨앗을 둘러싼 여러 물질들이 떨어져 나가거나 분해가 되면서 싹이 나오는데 이 물을 주어야지만이 발화 억제 물질인 이 아부시스산 호르몬이 분해가 되고 발화 촉진 물질인 지베렐린산 호르몬이 생성이 되면서 싹이 나오고 뿌리를 뻗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씨앗이 종족 번식을 위해서는 발화가 잘 되게끔 발화 촉진을 시켜야 되는데 씨앗 스스로가 발화 억제 물질을 지니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씨를 새나 동물이 먹고 다 소화돼서 똥이 돼버리면 종족 번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새나 동물은 이 씨를 먹으면은 이 아부시스산 호르몬이 독으로 작용을 해서 소화하지 못하고 그대로 똥으로 배설을 합니다. 오히려 이 씨는 자기 방어를 하고 종족 번식을 하기 위해서 이 아부시스산 호르몬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봄에 산을 유심히 보시면 벚꽃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그거 사람이 심어 놓은 거 아닙니다. 산삼이 이산저산 있는 것도 산삼씨가 날아간 것도 있지만은 새나 동물이 산삼씨를 먹고 똥을 여기저기 쏴놔서 이산저산에 있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게
산에서 나는 곰치, 취나물, 하수와 인상, 감초 이런 민속 씨앗들이 발화율이 채소씨에 비해 유독 떨어진다고 느끼시는 이유도 채소씨에 비해서 이 호르몬을 민속 씨앗들이 많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귀씨 같은 경우에는 물에 깨끗이 씻고 문질러 주어야 발화가 잘 되고, 콩을 물에 담가 놓거나 딱딱한 종자는 상처를 내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부시스산 호르몬이 어떤 조건에서 분해가 되고 지베렐린산 호르몬이 어떤 조건에서 생성이 되는지를 이해를 하시고 온도와 물의 중요성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발화 조건은 흙인데요. 이 씨가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사는 곳이 저는 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집이라는 곳은 비바람도 막아주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집, 이 흙을 고를 때 가장 많이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파종 시기도 잘 맞추고 물을 잘 주어도 이 흙에 문제가 있고 용도에 맞지 않는 흙을 사용을 하면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시장에 나온 모종들은 전부 육매장에서 상토로 키운 모종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종을 사다가 다시 상토에다가 심습니다. 그렇게 상토에 심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키워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한 번도 없으실 겁니다. 한 달 정도 키우다가 전부 시들시들 말라 죽고 포기했을 것이고, 왜 그런지 원인조차 모르는 사람도 태반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흙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제가 흙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씨앗을 파종을 해서 식물을 키우거나 분갈이나 고추, 상추, 토마토 이런 식물을 심어서 제대로 따먹지 못했던 분들은 다음 영상 상토와 배양토의 차이점에 대한 영상을 꼭 보시고 왜 지금까지 내가 실패를 반복해 왔는지 그 원인을 이해하시고 그 실수를 꼭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씨앗이 발화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 번째가 온도다. 온도는 낮 온도보다는 밤 온도가 중요한데 평균 12도 이상은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씨앗을 파종을 하고 왜 물을 주어야 하는지 아부시스산 호르몬과 지베렐린산 호르몬의 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흙 고를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용도에 맞지 않는 흙을 사용을 하거나 상토를 사용을 해서 실패를 계속해 왔는데, 다음 영상 상토와 배양토의 차이점에 대한 영상을 꼭 보시고 그 실수를 이제는 반복하지 말라는 이야기였습니다.